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입니다. 5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5월 학력평가는 우리가 6월 모평 전에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의고사일 건데 그동안 내가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6월 모평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의 약점을 체크한 다음에 6월 모평을 대비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한국사는 난이도가 좀 많이 낮은 편이었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저랑 같이 한국사를 정리한 친구는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왔을 것이고요. 아직까지 한국사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점수가 간당간당할 거예요. 지금이 5월 2주차가 될 것인데 다음 주가 되면 5월 12일이죠. 5월 12일에 선생님이 파이널 개념 강좌를 오픈해요. 그래서 총 8강만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모평 전에 꼭 한번 보고 가면은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올 거예요. 듣기만 하면 되니까 꼭 해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학력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좀 특이하죠. 원래는 선사시대가 나와야 되는데 선사시대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올해 3월 학력평가도 보니까 선사시대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6월 모평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6월 모평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알겠죠? 이런 점이 있다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이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한번 볼게요. 쭉 보니까 가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나오고요. 소순이왕 나왔고 강개토대왕 장수왕 나왔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는 고구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봐야 되겠네. 당백천을 발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당백천이라는 것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발행한 화폐였죠.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가치였다라는 게 포인트였고 대조영이 건국한 것은 발해일 겁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 이렇게 된 거고 평양을 수도로 삼았다. 이게 정답이죠. 고구려 장수왕 때 있었던 평양천도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잡히면 될 것이고 이 팔만대장경은 어떠한 나라? 고려의 문화유산인데다가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이 몽골의 침입을 부초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팔만대장경이었고 22담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 백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왕은 참고로 무령왕인데 수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3번 넘깁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가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오늘은 가의 수도였던 경주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경주가 수도네. 우리는 들어봤을 건데 신라겠네.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진만 보고도 불국사 3층 석탑이다. 석가탑이다.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건데 여기 보니까 나오네. 불국사 3층 석탑 나왔고 문화라고 했으니까 아마 불국사와 세트인 석굴암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신라의 문화유산입니다. 역시 정답은 1번 석굴암이다 라는 걸 보면 좋겠고 이 대종교를 창시한 것은요. 나철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철. 이게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겁니다. 참고로. 무령왕릉이 축조되었다. 무령왕릉은 백제죠. 무령왕 자체가 백제의 왕이기 때문에 삼국유사가 편찬되었다. 삼국유사는 고려의 역사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조선시대 세종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고 매우 간단한 문제죠. 오케이. 아마 6월 모평은 요거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보량이 전체적으로 좀 적은 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3번 보자고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쭉 보니까
충청감사가 군대를 이끌고 오케이. 남한 산성에서 항전하고 있는 임금이다. 청나라 군대한테 패배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보이네. 청나라가 쳐들어왔다. 이것을 우리는 병자년에 오랑캐가 난동을 일으켰네. 병자호란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병자호란은 당시 청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했고 그것을 둘러싸고 정부에서는 척화론하고 주화론이 대립했고 척화론이 우세하게 되니까 청군이 침략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결론.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었고 청에 대한 복수를 하자라고 하면서 북벌로 이어졌다라는 거. 지금까지 평가원에서는 이 북벌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이게 병자호란의 시험 출제 포인트였거든요. 한번 가보자고요. 구미위원부는 뭐예요?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말하는 것일 거고 제가해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귀족해이를 말하는 것이고 강동육주는 거란이 침략했을 때 고려에서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서 획득해온 땅이죠. 그리고 역시나 정답은 북벌 주시면 좋겠고 청해진은 참고로 신라 거고요. 신라 말에 장보고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주시면 좋겠고 3번도 간단한 문제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가 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보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은 청주 영두사지 철단간이래요. 준풍이란 연호가 있다고 합니다. 광덕 준풍이자 고려의 4대 국왕이고 노비 안건법을 시행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바로 나와야 되죠. 고려 광종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광종은 평가원의 포인트가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하나가 노비 안건법, 하나가 과거제. 이 두 가지가 자료의 키워드 정답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비안건법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과거제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거제가 아니면 이상한 포인트로 만든 문제인데 볼까요? 역시 정답은 2번 주시면 좋겠고 대가야를 병합했다. 이거는 나라도 알아야 되죠. 신라 진흥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잡혀야 되고 수원화성 하면 누구의 업적으로 알아야 되죠? 조선의 정조의 업적입니다. 이게 포인트로 나와 주셔야 되고 육조직계제 이렇게 하면은 조선시대에 2명의 임금이 떠올라야 되는데 한 명이 태종이고 한 명이 세조였죠.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이거는 누구의 선택지로 많이 나온다. 고려 공민왕과 관련된 선택지다. 이게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 문제는 정확한 포인트 평가원과 일치했고요. 5번 봅니다. 밑주신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사건 볼게요. 구식 군인들은 받아야 할 급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별난을 일으켰네. 구식 군인들이 지급받아야 될 쌀 13개월치가 물렸었는데 받았어요. 근데 쌀과 겨라고 해서 쌀 껍질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일으킨 난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동을 벌였네. 이모군란 이렇게 우리가 부를 거예요. 그렇죠? 이모군란의 평가원 포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에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정답 선택지로 되었던 것이 첫 번째가 뭐다?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고 두 번째가 청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세 번째가 조청상민 수류무역장정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나오는 포인트였는데 찾으러 가봅니다. 9번 신참 원칙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광무개혁입니다. 라고 나와줄 것이고 치안유시법에 의해서 탄압받았다. 치안유시법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일본이 만든 법이었고요. 교정도감 하면은 고려시대 최충원이 만들었던 최고 권력기구가 될 것이고 동북구성은 고려시대에 윤간이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적들을 정벌한 다음에 축조한 성이 될 것이고
조청상민 수령무역청정 결과가 여기 나오네. 정답 5번. 그렇죠? 오케이. 이 또한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였고요. 그렇죠? 6번 갑니다. 미주친 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을 때 볼까요? 자, 이 팁이 하나 있는데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이랑 이 두 가지는요. 시대순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수능도 홀수형은 시대순이니까 내가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6월, 9월하고 수능 홀수형이다. 6번 문제에서 시기 묻잖아요. 99.9% 확률로 뭐다? 조선 후기입니다. 알겠죠? 이건 안 봐도 조선 후기예요. 근데 우리는 키워드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걸 잡아야 된다? 여기 나오네.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보이죠? 이 상평통보라는 게 조선시대 후기에 널리 유통된 화폐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였고 실제로 평가원 기출문제 보더라도 상평통보 키워드 준 다음에 조선시대 후기를 물었었다라는 거. 그러면 조선 후기의 경제 찾으러 가겠습니다. 회사령이 공포되었다고 하는데 회사령이 공포된 것은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 해당하는 일제강점기 제1기가 될 것이고 맞죠? 대동법 조선시대 후기 광해군 때 대동법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300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승만 정부가 떠올라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시가 제도가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이 전시가 제도는 고려입니다. 고려. 그렇죠? 관리의 복무 대가로서 지급한 토지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남녀 부양정책 이 또한 일제강점기 제3기 1930년대에 일본이 했던 정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 주시면 깔끔하게 풀릴 것이고 7번 갑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이거 작년에도 나왔던 포인트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해서 창립했다. 여기서 끝나야 되죠. 이 단체는 신간회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확인 들어갑니다. 이것도 기출에서 많이 썼던 건데 강령이죠.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랑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너무 다르니 정치적, 경제적으로 각성하고 서로 너무 다르니까 단결을 중시했다라는 게 강령이었죠. 그러면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포인트가 뭐냐? 지금까지 나왔을 때 배경이 답이 되거나 결성 배경이 답이 되거나 아니면 활동이 답이 많이 될 것인데 배경은 지금까지 전부 다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이게 가장 많은 거. 활동은 비중이 제일 많은 게 99%의 확률로 광주 학생 항의운동을 지원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오의 선언하고 광주 학생 항의운동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답인 거예요. 찾으러 갑니다. 진단학보를 발행했다. 이거는 진단학회죠. 실증주의 사학에 해당하는 진단학회. 이병도가 대표인물. 부마민주항쟁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 부마민주항쟁은 현대사입니다. 박정희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는 일제강점기였고요.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세웠다. 이거는 신민회죠. 한 글자가 다릅니다. 맞죠? 신민회. 역시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정답은 4번일 것이고 우리말,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독 문제로 잘 나오죠. 조선 어학회라는 거, 요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그렇죠? 이번에 6월 모평도 신간에 나올 거니까 정오의 선언하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잘 알아가세요. 8번 갑니다.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배경을 물었는데 바로 키워드가 나오네. 정족산성 양헌수 나옵니다. 강화도를 침략한 프랑스군이네. 그러면 이것은 뭐다? 병인년에 서양 세력이 소요 사태를 일으켜야 되니까 병인 양요가 되겠네. 그러면 병인 양요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인 박해다라는 거. 그렇죠? 병인년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 사건 때 프랑스인 9명이 죽었단 말이죠. 오케이? 병인 박해 찾으러 갑니다. 어디 갔을까? 정답은 2번이고
균역법 복습 들어갑니다. 이거 누구의 업적으로 기억해라? 조선시대 영조의 업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조선 책략이 유포되어서 체결된 조약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선 책략에 반발해서 영남만인소가 나왔다. 이것도 우리가 떠올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국기무처 보는 순간에 몇 차 가보개혁? 제1차 가보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초정부기구가 군국기무처였고 위화도 해군이 단임되었다. 누가 있어요? 고려 말에 이성계가 했다라는 거 요거 떠오르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주시면 좋겠고요. 9번 갑니다. 미주신 농민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한번 볼까요? 농민군 하면 사실 우리가 동학 농민군밖에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볼까요? 쭉 얼마 전 고부 나왔고요. 농민군 나왔습니다. 관군 파견했고 여기 나오네. 장성 황룡천에서 대패했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조선 정부는 청에 원병을 요청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SOS를 줬고 당시 청나라 군대만 들어오면 되는데 청나라는 텐진 조약에 따라서 일본에게 군대 파견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일본군도 같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놀랬던 고종이 황급히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을 맺었으니 이거는 동학 농민군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옳은 거 봅니다.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거 참고로 조선시대의 숙종 때입니다. 청가의 국경 문제 때문에 한 거죠. 그 다음에 서경천도를 주장한 것은 묘청이 될 것이고요.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고구려. 그 다음에 수선사 결사를 전개하였다. 이거 지읒 시읒이라고 해서 고려시대 승려 진울 이렇게 우리가 잡히면 좋고 집강소를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답은 5번이죠. 전주화약에 따라서 정부는 교정청을 만들었고 농민들은 집강소를 만들어서 폐정개혁에 나섰다라는 거 시험 포인트. 10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유인석 나왔습니다. 유인석, 이소응 이거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 나오네. 국모의 원수를 갚고 전통을 보존한다. 국모가 왜 죽었어요? 을미사변 때 죽었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을미사변에 반발해서 이 유인석, 이소용 등이 일으킨 의병은 뭐가 됩니까? 을미의병이다라는 거 우리가 떠올라 주셔야 되고 당시에 여기 보니까 전통을 보존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발령에 반발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을미의병이 정답이 될 것인데 찾으러 갑니다. 정답 1번 주시면 좋겠고 육두품 세력의 동향이라고 하려면은 이거는 신라와 관련된 것일 거고 사림의 성장과 사화가 되려면은 대표적으로 무오사화의 원인이었던 김종직이랄지 김효사화 때 죽은 조광조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고 백제 멸망과 백제 부흥운동은 나당 연합군이 나와줘야 될 것이고 무신집권기 하층민의 저항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들어봐야 될 게 망이 망소이의 난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였고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 매주신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입고 쓰는 것은 우리 것으로 하는데 해설 보면 되겠네. 바로 끝났다. 내 살림 내 것으로 나와줬고요. 맞죠?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물산장려 운동이네. 맞죠? 이 물산장려 운동은 배경이 뭐였어요? 회사령을 폐지해서 회사 만들면 신고만 하라라고 해서 우리의 민족 기업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관세를 철폐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기업이 큰 타격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니 평양에서 시작된 운동이 물산장려 운동.
옳은 설명 찾으러 갑니다. 조선 물산장려가 주도했다. 이름에 물산장려가 들어가니까 주도했겠죠. 물산장려 운동을. 정답은 1번이고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된 것은 묘청의 난이죠. 묘청이 천도가 무산되니까 난을 일으켰고 당시 김부식이 관군 이끌고 가서 진압했다. 이게 포인트. 일본의 황무지 개항권 요구를 철회시켰다고 하는데 황무지를 보완하라. 보완해.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중앙총상회는 상권 수호운동 단체로서 대표적으로 조청상민 수령무역찬정에 따라서 청상인의 내지 통상이 가능해지고 그 이후에는 여러 국가들이 최혜국 대우 조항을 이용해서 내륙으로 들어오니 우리 상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당시 시전 상인들은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가지고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다. 이게 포인트죠. 모스크바 3고 외상회의 결정을 규탄하였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반탁운동이 있겠죠. 모스크바 3고 외상회의 결정 안에서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가 결정되니까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맞죠? 오케이. 정답 1번 넘깁니다. 12번입니다.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베델 나온다. 베델. 맞죠? 베델은 양기특과 함께 가를 창간했대요.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맞죠? 보다 대한매일신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하라고 해가지고 베델과 관련된 일화 이야기해 줬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봐봐요. 자, 베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요. 하지만 외국인이다 보니까 머리는 노란색이고요. 눈썹도 노란색, 수염도 노란색이에요. 수염도. 그리고 눈은 푸른색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색의 눈. 그렇죠? 푸른색의 눈. 요 베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당시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 황제가 너무 고맙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델을 불러가지고 베델한테 말을 했대요. 베델아, 너는 푸른 눈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우리나라 사람이다. 내 우리나라 사람처럼 한글 이름 지어주겠다. 너의 이름이 보자. 베델이니까 어디 보자. 배와 비슷한 단어.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에 있어. 어의 이 배는 없지만 아의 이 애를 쓰는 배씨는 있어. 델. 델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떠올랐다. 베델아, 너한테 정말 고마워서 지어준 이름이야.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배설이야. 뭐야? 물론 단어 뜻은 좋겠죠. 한자 뜻은. 근데 배설하면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고종의 장명 센스 is 굿이었다. 이 베델이 만든 것이 대한매일신보고 대한매일신보의 정답 선택지는요. 99.9% 확률로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 해요. 오케이? 만약에 이 문제의 정답이 국채보상운동 지원이 아니면 잘못된 문제입니다. 찾으러 갑니다. 맞네. 역시 정답은 3번 주시면 좋겠고 브나로드 운동은 선택지에서 많이 볼 건데요. 이거 동아일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농촌계몽운동, 브나로드 운동. 독립문 하면은 독립협회 떠올려주시고요. 서재필이 만든 거. 그 다음에 천도교 기간지라고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알려줄게요. 만세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태일 분신 사건을 보도했다. 박정희 정부 시기다만 알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광무황제다라고 하면 고종을 말하는 겁니다. 독살되었다. 고종의 독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장례식. 고종의 장례식을 기해 가지고 일어난 이 운동. 바로 나오면 땡큐인데 바로 3.1 운동이 될 것이고 이번에 6월 5평부터 9월 5평 수능 때까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고종의 장례식을 기해서 일어난 것이 3.1 운동이라면 순종의 장례식을 기해서 일어난 운동은 60만 세 운동이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하긴 사살 갑니다. 탑골공원 나왔습니다. 3일 운동이네. 그러면 3일 운동은 시험 포인트가 뭐냐? 배경하고 결과에 있단 말이죠. 배경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28 독립선언, 결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고 일제의 통치 방식의 변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요게 포인트거든요. 찾으러 갑니다. 삼정 이정청 설치로 이어진 것은 임술농민봉기가 될 것이고, 원산 총파업을 계기로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원산 총파업이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1920년대 말에 있었던 운동이고, 3.1운동은 참고로 아이고라고 해서 1919년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몰라도 되고. 확실한 정답 나오네. 28 독립선언이 배경이 되었고 정방이 폐지되었다. 이거 고려 공민왕에 없죠. 그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면은 광복과 동시에 조선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된 것이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만 주시면 좋겠고요. 14번 갑니다. 밑주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일제강점기 판결문 정보랍니다. 쭉 보니까 여기 나오네.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 나옵니다. 공출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을까? 공출 또 나오고. 어쨌든 일제강점기 제3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민족 말살통치 시기.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제3기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쉽게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니까 딱 봤을 때 기분 나쁘면 정답인 거예요. 봐봐요. 공출, 강제로 빼앗아가죠. 기분 나쁩니다. 선택지, 기분 나쁜 거 찾으러 갈게요. 토지 조사령. 땅을 빼앗기면 무섭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제1기 1910년대가 될 것이고, 매소성 전투, 뭔가 나당전쟁 느낌 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나당전쟁과 관련된 거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와, 징용. 바로 기분 나빠버립니다. 정답 3번이고요. 홍경래 난이라고 하면은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난을 말하는 것이고,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시험 출제 포인트. 경부고속국도 도로를 개통하는 개통식을 취재하는 기자. 경부고속국도는 박정희 정부 때 개통되었습니다. 정답 3번. 됐죠? 굿. 15번 갑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는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이거 기출 평가원 문제에서도 썼던 자료인데요.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오고 국내 진공작전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훈련받았다라고 나와요. 이거는 크게 보면은 뭐가 되느냐? 한국 광복군이라 볼 수 있고요. 한국 광복군. 그 다음에 좀 작게 보면 이 한국 광복군에서 정예부대를 뽑아서 정진군을 만들어서 그들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한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아마 그렇게까지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한국 광복군이다 라고 풀면 될 겁니다. 알겠죠? 찾으러 갑니다. 스시마 섬을 정벌했다. 조선시대 세종 때 이종무가 대표적이 될 것이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습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것이고, 한국 광복군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되었다. 독립의군부가 될 것이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정답 4번이고요. 한국 광복군에서 정답 선택지로 많이 나오는 선택지, 인도 미얀마 전선.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김좌신의 북로군정서가 있을 것이고, 홍범도가 이끌었던 대한독립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좌신, 홍범도 정도 봐주면 좋겠고요. 16번 갑니다. 미주신 이 국회
자, 한국사 시험에서 국회 물어보는 것은 재헌국회밖에 없다라는 점 알겠죠? 수능에서는 알겠죠? 자,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했다. 5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이 국회 뭐다? 재헌국회. 재헌국회는 시험 출제 포인트가 법 두 가지를 만들었다죠. 하나가 친일파 처단을 위한 반민족 행위처벌법, 하나가 농지개혁을 위한 농지개혁법. 두 가지가 답이 될 것인데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찾으러 갑니다. 쭉 보니까 오케이. 반민족 행위처벌법 정답은 5번 주시면 좋겠고, 비변사라는 것은 변방을 수비하는 기관으로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고, 홍범 14조라고 하면은 제2차 가보개혁을 뜻하는 것이고,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임시수도 부산이고요. 참고로 6.25 전쟁 도중이 포인트인데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6.25 전쟁 이전에 임기가 끝납니다. 알겠죠? 참고.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거 독립협회네. 그래서 관민공동회에서는 헌의육조를 채택했다라는 게 포인트죠. 정답 5번. 오케이, 굿. 17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자, 평가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트렌드가 원문 자료를 많이 썼고 있어요. 그러면 원문 자료를 봤을 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 지문, 독서 지문처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쭉 읽어가다가 우리가 배운 키워드가 보이느냐, 키워드 보이면 바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우리는 익숙한 단어 3.15 부정선거, 김주열의 죽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15 부정선거와 김주열이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어떤 사건, 4.19 혁명을 할 때, 공부할 때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4.19 혁명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히면 돼요. 4.19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봅니다. 조선 형평사가 주도했대요. 이름에 형평이 들어가니까 형평운동이겠네. 백정에 대한 잔존하는 차별에 반발했을 것이고 4.13 호원조치에 반발한 것은 6월 민주항쟁이 될 것이고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3.1 운동. 이승만 하야. 정답은 4번일 것이고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저항한 것은 대표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맞죠? 신군부의 퇴진과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했다라는 점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광주나 시민군이라는 키워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18번 봅니다. 밑주신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속보입니다.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통해서 나왔네. 금융실명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특별명령에 따라서 금융실명제를 시행했다고 하니 이 대통령은 누구다? 김영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김영삼 정부의 포인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라는 점. 그래서 같은 말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한다고 나온 적이 있고요. 하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다라는 점. 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답일 거예요. 찾으러 갑니다.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박정희 정부일 것이고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고려 공민왕 때가 될 것이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이 만든 거고요. 토지 약탈을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 수능 수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은 박정희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답은 5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19번입니다. 밑주신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료는 북한군의 기습 남침 끝났습니다. 6.25 전쟁이다라는 거. 북한이 쳐들어오면 6.25죠. 찾으러 갈게요. 6.25 때 유엔군이 파견되어서 당시 총사령관은 메가더였고 인천 상륙 작전과 연결되니까 정답 1번일 것이고 장용영이라고 하면은 조선 정조를 떠올려 주셔야 되고 아간파천이라고 하면 을미사변 이후에 있었던 거죠. 고종이 한 것이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는 거. 간도참변은요. 봉오동과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 제너럴 쇼모노 사건도 흥선대원군 집권기죠. 왕은 고종입니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 있었다. 그렇죠? 오케이. 정답은 1번 주시면 좋겠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저는 얼마 전 평양을 방문해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해당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세 명이 떠올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포인트가 나오네.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 만났다고 했으니까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다? 김대중 정부를 말하겠네.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나눈 대화를 문서로 바꿨으니 이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는데 찾으러 갑니다. 대한국 국채라고 하면은 광무개혁되고요.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데 고종때입니다.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을 것이고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 제3기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고요. 좌우합작위원회라고 하면은 이 현대에 와서 광복 이후에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될 것이고 정답은 5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20번까지 모두 마무리 지어봤는데요. 5월 학력평가 때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훌훌 털어버리고요. 조금 있다가 다가올 6월 달에 6월 모평을 우리가 대박 친다면은 수능 때까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쭉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한국사 정리가 안 됐다면은 5월 3주차 5월 12일에 개강하는 파이널 강좌, 세임 파이널 강좌 1일 완성. 아직도 한국사 정리 안 된 이걸로 끝내. 이 강좌로 정리하신다면 6월 모평 때 반드시 한국사만큼은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이었습니다.